2년 가까이 총선 전부터 열심히 중앙당에 소통을 시도했는데 소통이 안 이루어지더라. 예. 그다음에 내가 도당위원장을 떠나기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 우리 직원을 시켜서 휴대폰으로 통화 좀 해보자. 휴대폰 전화를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당위원장한테 그러면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부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바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빨간 공장 전 제주시 사장,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좌용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변정소에서는 이제 까칠 담당이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파란 공장 비운의 신제품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연수원이 아니고 연구원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연구원이었습니다. 연수원이었습니다. 연수원이 맞아요. 그 연수원이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를 수도 있죠. 네, 너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그건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8화 방송을 세 차례 쪼개가지고 그리고 몇 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좀 나름 괜찮았다. 다행입니다. 본 동영상만 약 한 2,000회. 어유. 쇼츠까지 하면 우리가 한 대략 한 10,000회 정도. 어유, 대단하십니다.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거 혼자만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지인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 5명씩만 알려줘도.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그렇지. 선거운동처럼 하면 좀 그렇고 선거 끝났으니까 그냥 운동처럼 이런 좀 선거 건전하고 밝고 맑은 정치 그렇죠. 소돌이를 지인들한테 좋다. 너무 자꾸 좋다. 너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정치를 후지게 하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1인당 5명씩한테 1인당 5명씩 구독 권장. 그렇지. 구독이 아니라도 뭐 조회라도 보는 그렇지. 거라도 좀 권장하는 거. SNS 좀 퍼날라 주시면은 저희가 아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립니다. 저희 댓글 중에 조국 혁신당을 구하자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를 했을 때 답답하네 이런 건 다음에 하고 부산 화보승이 그런 거부터 까발립시다. 네,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남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국 얘기만 나오면 해당 행위이고 조국 명예당원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국 얘기할 때 우리 우윤택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혹시 명예당원이십니까? 요거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습니다.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여기 소돌인데. 아니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명예당원. 농담을 농담으로 진지하게. 농담을 농담으로 진지하게. 또 집에 시작됐네. 가고 또 싶다. 이어는 또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 가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변정소 이제 구화. 저희가 이제 총선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저희가 뭡니까 도원 결의를 해가지고 1회 방송 이렇게 뭐 제목 정하고 뭐하고 했는데 벌써 9화입니다. 9화가 녹화가 진행되는 지금 오늘은 4월 12일 총선 이틀 뒤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본 에피소드 말고 쇼츠로 지난주에 올린 그 500원 내기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 득표율을 맞추는 요 결과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시 갑 우리 좌용진님 좌용진님이 63대 27 그리고 우윤택님이 56대 30였는데 62.88대 37.11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상단은 내가 맞힌 거 아니야? 많이 근사 그 유사 아니 저 고광철 후보 27 찍으셨죠? 아니 문대림 62. 아니 선거라는 게 그래도 두 사람이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게 선거는 원래 1등 득표율을 맞추면 전부 맞춘 거라고. 이게 오케이.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시을
자, 우리 저 좌용진님이 그 김한규 후보 59, 그리고 김승호 후보 28 이렇게 하셨고, 우윤택님이 김한규 후보 60, 그리고 김승호 후보 35 했는데 결과는 64.64 대 31.96. 그리고 저 그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후보가 3.39 나왔는데. 우윤택님께서 이건 조금 더 가까우셨습니다. 예, 조금 더 가까우셨습니다. 하단은 제가 조금 더 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던 서귀포시 선거구 좌용진님께서 54대 43, 우윤택님이 55대 35 이렇게 했는데 54대 45.99. 좌용진님께서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 상금 500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니까 150원. 세 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세계 선거구 얘기부터 한번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계 선거구가 뭐 서귀포시 빼고는 제주시을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 2000년 당시에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때 흔히 얘기하는 우리 탄돌이 네. 탄핵 열풍 이후로 진짜 정말 연승 기록을 이렇게 계속 이어갔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분석하는 민주당 열풍의 원인, 뭐 윤석열 정부 심판론, 4.3 등의 제주 홀대,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분,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요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민주당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민주당의 압승 원인을 두 가지 정도, 뭐 기존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게,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하거나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거나 뭐 이런 데서 사실 좀 많이 미흡했다. 특히 갑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생뚱맞은 후보를 그렇죠. 내려보냈고, 예.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또 그 경선 나오시는 두 분이 뭐 고발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렇죠. 그 중앙당에서 컨트롤을 못했고, 그다음에 을 지역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당협위원장을 김승욱 후보를 해줬지만 그 전에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둬서 김승욱 후보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셋 다 인지도가 약한 사람들, 정치 신인들을 내보냈는데, 정치 신인들의 인지도 높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중앙당에서 완전히 박탈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경쟁력에서 너무 이제 문제가 있다.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도인데, 인지도 다음에 뭐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좀 쌓을 기회를 중앙당에서 배치를 하고 배려를 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발목을 잡았다. 네. 저는 일단 국민의힘 쪽의 원인은 그거라고 보고, 또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 뭐 어느 뭐 언론인들도 이렇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구호가 있느냐,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 중에. 그렇죠. 근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뭔가 누군가는 다 얘기했으나 일반 유권자 머릿속에 이 기억에 남는 공약이나 정책은 하나도 없다. 벤처타운 뭐 김한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고관여층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갑 지역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 과정에서 정말로 과열된 이런 거로 많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한 거는 어찌 됐던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과 그 무도함들이 제주도민들 민생의 원인이라고 도민들조차도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앞서서 제2공항 문제가 그렇죠.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주제로 받아들였다, 도민들이. 저는 대충 그 정도로 이번 그래서 뭐 아주 크게 뭐 갑자기 민주당이 확 바뀌어서 제주도만 뭐 국민의힘이 되거나 이럴 만한 모티브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민주당 후보들의 뭐 유달리 뭐 다른 뭐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아젠다 세팅이라든가 이런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었고, 전국적인 분위기야 뭐 결국 제주도도
원오브 댐이었다. 네. 요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 요걸 보시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싫어도 민주당한테 가려는 중도층들이 이게 4.3 있는 주에 일주일 후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다못해 한동훈 씨 같은 경우 어디 댕기면서 셀카 찍을 때 여기 평화공원에서 와서라도 셀카를 한번 찍지. 욕 먹지 않았을까요? 평화공원에서 아니 셀카 욕을 찍었어요. 듣더라도 내려와서나 셀카 찍었다. 예, 예, 예. 아예 정치 제주도 국힘 후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 그렇죠. 아예 홀대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 괘씸해서라도 그렇지. 예. 예. 대통령이 못 내려오면 최소한 선거 기간인데 너라도 와라. 어디 가서 자꾸 그 70대들 뭐 60대들한테 가가지고 호소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제주도민에 맞는 4.3이면 4.3, 민생이면 민생 이거 들고 와서 한 번이라도 해줬어야지 너무 홀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층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빨강구구장 제주지사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객관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뭐 우윤택님의 보완적 설명이? 차원에서 네. 말씀드리자면 기본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우리 제주도 전체의 우리 국민의 보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대충 뭐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졌다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계열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근본 베이스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개별적으로 4.3을 왜 안 왔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당에서 과연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 폄훼하는 발언도 좀 개별적 의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즉 보수세가 강한 우파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우파적 시각에 입각해서 4.3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적극적 마인드를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못 오는 거다. 집토끼라도 일단은 가져가야 되니까. 아니 그런 측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주도의 정치 지형에서 4.3이 미치는 영향. 제주도가 우리 그동안 민주당들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우리 형성된 사실 뭐 선거 조직 이런 것이 견고하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단지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후보들 경쟁력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바라보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질 건 없어요. 여기 이름 거론하기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김영진 후보도 문대림 후보와 못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훌륭하게 정치적 활동도 해왔는데 그걸 중앙당에서 알아주질 않는다. 너는 국회의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너는 뭐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지 않느냐. 이 잘못된 사고죠. 당연히 이런 시각 교정이 우선 필요했는데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2년 가까이 총선 전부터 열심히 중앙당에 소통을 시도했는데 소통이 안 이루어지더라. 그다음에 내가 도당위원장을 떠나기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 우리 직원을 시켜서 휴대폰으로 통화 좀 해보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휴대폰 전화를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그러면
그러면 도당위원장한테. 그러면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고재일한테 안 알려주는 건 이해가 돼. 그렇지. 네, 그런데 도당위원장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화를 해도 대꾸가 없어. 아 전화를 안 받습니까? 안 그분은 받아. 또 안 받아. 그러다가 막판에야 공천 관련해서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전화가 왔어. 그때 얘기했어.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이렇게. 이게 뭐 그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앙당에서는 제주도는 총선에서 이미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시각 때문에 제주 총선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4.3도 안 온 것이다. 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형성한 중앙당이 우리 총선 패배에 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중앙당이. 그래서 강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지 뭐 당협위원장도 1년 넘게 자리 공석으로 놔두고 느닷없이 30여일 앞두고 무명의 사람을 전략 공천에 선수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행인 일을 보내는. 갖추고 이런 비유 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투뭐 이렇게 해버리고 서귀포 지역을 바라볼까요? 서귀포 지역을 바라보자면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 현직 도당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 그것도 험지인데 그렇죠. 선거하자는 걸까요, 말자는 걸까요? 혹시 중앙당에서는 뭐 그 전에 있었던 대선이나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여기 한번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거기서 제주도는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나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중앙당에서 잘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냐면 거기에 중앙당에서 당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이 거의 보장된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험지가 왜 험지인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험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래 지역적 한계 때문에 험지인 지역, 예를 들면 호남 지역, 우리 국민의힘 절대적 험지잖아요. 제주도로 호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긴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이유로 험지가 된 지역,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다. 누가 마지막에는 한동훈 초보자님께서 한동훈 초보자가 감각이 부족했다.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셀 갇히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보수가 열광한 거거든요. 중도가 열광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수 열광하는 대로 흐름을 타다 보니까 보수만 모이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중도 확장성,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해. 다른 선거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왜? 정권 심판 슬로건을 내세우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맞는 행보를 해줘야 총선에서 싸워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였다. 그래서 이 제주도 그것을 제주도 상황으로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서귀포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제2공항. 내가 제2공항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민주당 공격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전략까지는. 그거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중에서 너는 뭐 했는데?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뭐 했습니다라고 하려면 총선 전에 적어도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것도 못 해놓고 난 이 정도는 했다. 이거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정도는 했다. 내가 후보 되면서 가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무관심으로 그걸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구호로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그렇지. 없었고. 그럼 네. 너는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너 또는 이렇게 보면 너가 아니라도 어차피 할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위성군 후보가 나중에 입장을 전향적으로 취해서 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했잖아요. 예. 아니, 위성군 의원이 찬성한 거나 후보가 찬성하거나 우리 후보가 찬성하는 거나 차별화를 두려면 고시를 했어야 됐다. 고시를 했어야 했다. 정부 여당에서. 그러면 그 고시를 하면 서귀포에서 바람이 더 강해질 거고 또한 제주시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고시한 다음에 이왕 하는 거 우리 도와주자. 우리도 이득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한 전략적 행보를 하지 못했다.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시 출신이 했어야 됐네. 그냥 그렇죠. 사법고시 출신이 고시하니까. 뭐 사법고시. 그 고시해야 돼. 그 나 말씀이죠. 나 고시했다. 나가 30년 전에 고시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 세계 선거구가 민주당 간판만 달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아무리 피를 흘리고 이게 냄새가 나고 뭐 해도 이게 내가 공천만 따내면 된다. 요런 뭐 이 희한한 그림이 나와버렸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번 네. 저 강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문대림 후보가 뭐 저 사생활 후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우리는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이걸 안고 가면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한데, 그럼 우리 측을 보수 쪽을 돌아보고 우리 측이야 보수 쪽을 돌아보면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했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가 또 생길 수 있느냐면 유권자 중도층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너나 잘하세요. 하지. 왜 비판? 너는 뭐 잘내서 비판하는데 이런 상세해 버리면 결국 우리가 세가 약한 데서 저희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호재를 희석시켜 보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필패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 조영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단순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구조화된 문제로 고착이 됐고 네. 결국 이게 그러면 낮은 투표율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주 뭐 분위기가 안 살아나니까 그래서 마무리 예. 이 말씀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내가 총선을 1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중앙당에 쭉 요구를 했어요. 우리 선거 부문을 위해서 예. 청년 비례대표. 맞습니다. 청년 예, 비례대표 한 그 석 얘기 달라. 계속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원희룡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있으니까 출마해주면 전국적 인지도 있는 원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 같은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굳이 인천 계양을로 간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고향이 이렇게 어려운 험지인데 맞습니다. 왜 느닷없이 계양 험지를 가서 구해야 되는지. 험지를 구하려는 순수한 열정이라면 그렇게 행보 안 했을 것이다. 험지를 구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험지로 가는 모양새를 취해서 상대당 대표가 나오는 지역구에서 자기 입지를 더 강화해 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잠깐 그러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졌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뭐 효능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질지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도지사 하다가 중간에 임기도 못 마치고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나서서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고향 지역구도 떠나서 원래 지역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구를 찾아가서 그렇죠. 원래 지역구 하면 양천갑. 그렇지.
그런 행보 거기서 뭐 유의미한 득표율도 얻지 못했고 원희룡 개인기로 뭐 돌파한 프로테지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총결집한 득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세거피적 고기철 후보도 마찬가지 보수의 총결집한 투표이거든. 중도 확장이 안 된 거는 고기철 후보나 우리 원희룡 후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다. 예. 그런 존재감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뭐 더 큰 꿈을 꾼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 다른 진로. 진로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혹시 추천하시겠습니까? 다른 진로.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라.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아니 저는 그분은 유튜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막 방송 출연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볼 때는 뭐 계속 일타 강사했으니까 고시 전문 학원. 고시 전문 학원.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왜 국토부 장관일 때 그 기본교육 고시를 안 했을까? 고시 출신인데. 고시 출신인데 저기 현직 경험이 짧으니까 고시가 뭔지 몰랐구나. 몰랐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저 제주도지사 할 때 법카 쓰면서 이제 오마카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맛집 전문 유튜버. 요거 하시면 아마 잘할 거다. 우리 원전 지사님. 앞으로 진로 뭐 의미가 이렇게 있네요. 예, 맛집 전문 유튜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저기 이거 배달하는 것도 해야 되네요. 배달요? 예. 왜요? 아니 저 경기도에 있던 분은 배달해서 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구색이 맞아야 된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뭐 굳이 사과까지 해야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렇게 제주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그 우리 저 좌용진님께서의 오늘 말씀은 아마 그동안 뭐 언론이나 이게 방송 통해 가지고 이게 오픈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 저 변정소에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저 제주 비례대표가 보니까 뭐 이제